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학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다시 시작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은 이제 상업적인 이제 광고 영상을 제가 좀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피타면 이제 광고성 콘텐츠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어떤 지식의 전달을 해주는 채널을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의 전달,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딱딱하고 계속 해가지고서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다시 영상을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정확한 부분을 갖다가 항상 말씀드리려고 하면 숫자 하나도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의학에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이제 논문을 좀 뒤져봐야 되고, 뭐 최신 논문과 예전 논문 사이에 어떤 이제 결과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 또 이제 다른 한면에는 소비자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지식에 가깝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도 하나씩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미용 성형 쪽에서도 한번 이제 그런 채널을 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많은 구독자를 제가 바라고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채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가지고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형물을 가진 여성, 그 유방 성형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모유 수유를 내가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연구들을 추려가지고서 이게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이제 쭉 논문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직접 이거를 환자들을 보고서 관찰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캐나다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이제 올해 옥스퍼드 저널에 최신으로 나온 거고, 유방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부작용, 그리고 모유 수유의 이제 결과들, 자, 이런 것들을 메타 분석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일괄적으로 딱 이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쓱 내리고 나오면 참 편하겠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한 게 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유수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들 중에 82.25%에서 모유수유가 성공적으로 이제 됐었다. 이런 어떤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유수유라고 하는 건 단독 모유수유가 있고, 포뮬라를 병행하는 이제 보조적 모유수유, 병행수유가 있잖아요. 병행수유를 해서 한 환자들이 뭐 33%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형물로 인해서 수유에 간섭을 받는 경우가 몇 프로냐, 그러면. 뭐 9%라고 하는 것도 있고 15.1%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에서 이 모유는 뭐 독성물질이나 뭐 중금속이나 실리콘이 나오거나 이런 건 없느냐. 자, 이것서부터 먼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거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1990년도가 되기 전에, 한참 전에 끝난 얘기인데, 실리콘 자체는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흡수돼서 모유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신생아들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뉴스에 뭐 몇 년 전에 나온 기사, 이제 파열된 보형물에서 이제 그 실리콘이 이제 모유를 통해 나와서 아기가 먹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형물이 또 이제 파열이 됐고, 이제 뭐 피막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거는 이제 피막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보형물 파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리콘이 그렇게 마구 기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한 게 뉴스에 그렇게 한 꼭지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에서 모유는 중금속이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리콘은 우리가 맨날 입에 대고 물고 빨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껌도 실리콘 입자를 가지고 있고,
포뮬라로 쓰는 이제 분유들, 자, 마트에서 수거해가지고 분유들을 갖다가 쭉 조사해보면 거기 실리콘 성분 다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이 자체가 이제 아이들한테 모유를 오염시켜가지고 독성을 행사한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외면하셔도 괜찮아요. 이 연구에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은 수유의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보형물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얼마나 수유의 어떤 장애를 겪지는 않는가, 수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가를 검토하려고 한 것인데,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서, 그 보형물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이 수유 실패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거는 통계적으로 지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은 있었느냐. 유선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전체 합산해 봤을 때 이제 6.8%에서만 겪었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5에서 8%,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심한 통증, 그러니까 수유 중에 겪는 통증. 자, 이거는 한 4.2%? 뭐 이제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이제 유도 함몰이나 뭐 모유가 너무 과다한 경우, 뭐 유도의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첫째는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2.6%에서 모유 단독으로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형물 없는 여성은 88.4%에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유선염이나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모유 수유를 중단을 했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형물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수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해요.